이건 사실은 내부 분위기나 반응을 봐서는 진작 열려야 되는데 5월 26일이라는 거는 한참 뒤거든요. 그러니까 아직도 법관들이 또는 법관의 대표들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첫 번째 평가할 만한 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열리는 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판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지 않는 법원 내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것은 뭐 각각의 독립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다루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26일까지 시간을 번 건 아마 자기들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선판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에 대한 뭐 분노나 비난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고요. 국민들이 드디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. 국민들의 시간에 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린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말 납득할 만한 사정이면 뭐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. 근데 이건 챙기지 못했는데 법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할 만하다. 아쉽지만 뭐 나중에 하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조금이라도 형성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 뭐 했지? 갖고 노나? 이렇게 치고 들어와도 되나? 이 사람들이 법복이라고 근사한 거 있고 법대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입퇴장할 때 들락날락할 때 사람들이 이해도 표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가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아나?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드디어 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사법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들 덕분에 고등법원의 결정도 나오게 된 것 같고요. 선고를 재판을 연기하는 그 다음에 법관 대표자 회의도 열리는 건 다행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또 왜 지금도 간을 보는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요,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뭐냐면요,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한 것에 우여곡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원래 어제 저녁까지 그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이걸 해줘야지 열리거든요. 네. 근데 25명, 그러니까 26명이 돼야 되는데 25명만 이걸 해달라고 오케이 했기 때문이에요. 게다가 반대 의견이 70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법관들은 뭐 여러 명이 뭐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사실은 목소리를 외부로 내기는 했지만 실제 그분들의 생각은 이 뭐야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걸 왜 하나.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불러가지고 청문회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할 만큼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러니? 근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은 거다. 게다가 26일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한참 나중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이슈는 사실은 막 한물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민주당 왜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오버하고 있어?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건 조희대 청문회가 또 14일에 예정돼 있는데 청문회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잘 몰라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결론 절대 안 날 겁니다. 저도 내부적인 이야기를 오후에도 좀 들어봤는데 오전만 해도 이제 판사들 중에는 이거 전원합의체 이번에 조희대가 재판 지휘한 거 이상한 거 맞고 뭐 이런 게 있나 싶다. 이건 모두 공감한다는 거예요. 판사들이 공감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유감 표명 정도로 할래?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예 완전히 그냥 사퇴하세요. 이렇게 할래?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유감 표명조차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대요.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. 유감 표명을 하는 순간 민주당이 빌드업하는 거 도와주는 거다. 그러니까 뭐 법원 뭐 탄핵이 됐든 뭐 특검법이 됐든 여차저차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판할 때 조금만 뭐 잘못되면 다 정치권도 간섭받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회의를 연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. 이 얘기가 다수라고 해요. 그러니까. 이 얘기가.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조희대 특검법에 대해서 일단 잠정 보류하자. 법원의 자정작용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기대할 거 없다.
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했더니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. 너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? 왜 김세계 이런 말 하냐? 근데 사실 그게 분위기예요. 법원의 분위기 그리고 판사들의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 법원에서는 대법관을 그래 30명까지 내가 오케이 100명을 늘려? 니네가 뭔데? 그다음에 니네가 왜 우리를 헌법재판소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? 뭐 이런 분위기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. 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드린 순간 최인호 의원이 오셨습니다. 부사수 와서 죄송합니다. 부산 최대한 빨리 왔는데. 아이고. 부산 분위기 괜찮습니다. 아이고, 네, 고생. 알겠습니다. 예, 말씀해 주세요.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났고 국가 반역자들이 지금 창궐 하고 있고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 반역자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법부가 주고 있어요. 자, 쥐기현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를 구속 취소로 풀어줌으로 인해서 내란 잔당들에게 뭔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줬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정말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덕수 내란 잔당이죠. 한덕수가 출마의 명분을 가지고 뭐 명분은 없지만 자기 딴에는 국가를 지키겠다고 내란 잔당이 출마 선언을 불과 1시간 후에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오늘 사법부에서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가처분을 다 기각해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가 최고로 신임하는 한덕수가 대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.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도 내란이 일어나서 정말 국회로 가서 계엄군과 싸웠는데 이 국가 혼란을 막고 내란 잔당들에 대해 철퇴를 때려야 할 사법부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법부가 내란 잔당들에게 뭔가 비빌 언덕을 제공하고 있다.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일 아닙니까?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법부가 어떤 지경인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. 이재명 후보도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더라고요. 뭐 당연해요. 근데 신뢰라는 게 법률의 그 기반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신뢰는 신뢰를 쌓을 만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생기는 거예요. 국민들이 신뢰를 어떤 기관에 보내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요.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뢰 받을 만한 일들이 쌓여야 돼요. 신뢰를 얻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신뢰가 무너지는 건 단박이에요. 조희대와 10명의 대법관이 단박에 신뢰를 무너뜨렸어요. 그러니까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 또 강 변호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반성이 없네요.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정해진 겁니다. 사법개혁도 검찰개혁처럼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상정을 하고 대법관 증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배심이나 참심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사법권은 국민에게서 동떨어져 있거든요. 저 높은 곳에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배심 또는 참심을 도입해야 되고 이게 뭐 헌법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사가 재판을 한다라는 헌법 규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. 국민 참여 재판처럼 엉터리 하지 말고 이제는 사법권도 국민이 행사하자.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하자. 이 판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맞습니다. 싶습니다. 예, 뭐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사법 쿠데타에 동참했다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들의 수준, 민주적인 의식의 수준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절대다수 국민들의 민주 헌정 수준 이런 게 턱도 없이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? 오늘도 가처분 뭐 신청 그게 또 희한하게 아니 그 합법적으로 선출됐는데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했는데 그걸 또 기각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될 때는 전혀 또 정치적으로 무개입하는 듯한 정치 중립적인 아주 무책임한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뭐 그렇게 또 판결을 하고 전혀 또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재판 절차를 대선 개입, 정치 개입, 그게 뭐
정상적인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그 사법 쿠데타 일으키는데 10명이 동참했다. 12명 중에서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 전체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낸 그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.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그렇다면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기대를 할 수 있느냐?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대선 이후로 파기한 송심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나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당장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다양한 압박 또 제도적인 그 대책 이런 거를 공론화시켜서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않게 이제는 전면적으로 들고 일어날 때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재명 대표도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. 오늘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께서 참 법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이 법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원은 삼심제를 가지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합니다. 그러나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.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종은 아닙니다. 네, 지금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모습이긴 아니, 한데요.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.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법조의 역할이 너무 커요.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아니 저 김문수 후보도 그렇잖아요. 그 당내에서 풀어야 될 처지가 공공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게 계속 법원에 가고 이러고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그래서 총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. 그래서 대법관이 저 위에 앉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생사여탈권이 있는 것처럼 좌우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건 법의 심판이라는 건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결을 앞세우고 하는 문화들을 새로운 정부부터는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민사사건이 형사화되고 이런 건 너무 많거든요. 이 문제도 사법개혁의 과제와 함께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